네, 안녕하세요. 오늘 웨비나를 진행하는 노드데이터 엔지니어 서상훈입니다. 지금부터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용접된 배관 시스템의 극한하중 검증에 대해서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로는 시뮬레이션의 간단한 소개와 제품 개발 과정 및 설계 과정에서 설계자와 엔지니어가 쉽게 적용해서 사용해 볼 수 있는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제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제품에 대한 소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제품은 4개의 해석 분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서 제품의 구조적 거동을 파악할 수 있는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전산 유체 역학을 적용하여 열 유동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 플라스틱 파트에 대한 사출 성형 해석을 수행하여 제조 전에 제조와 관련 결함을 예측하고 회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솔리드웍스 플라스틱스, 마지막으로 제품이나 설계가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여 보다 친환경적인 제품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솔리드웍스 서스테너빌리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구조 해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솔리드웍스 사용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단품에 대한 구조 해석 도구인 시뮬레이션 엑스프레스가 있습니다. 마이 솔리드웍스 홈페이지에 가입만 하시면 인증 코드를 바로 받으실 수 있고요. 그 즉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시뮬레이션 패키지가 없어도 해석을 진행할 수 있어 평소에 해석에 관심이 많으시거나 또는 회사에서 단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경우에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해석 도구입니다.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제품은 3개의 패키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패키지별로 수행할 수 있는 해석의 종류에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스탠다드는 가장 기본적으로 구조 해석 중 하나인 선형 정적 해석을 수행할 수 있고 시간 기반 모션, 피로 해석, 경향 분석기가 있습니다. 자, 각각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적 하중에 대한 모델의 거동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정적 해석은 변이, 반력, 변형률, 응력 및 안전계수 분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파괴와 재료의 항복을 회피할 수 있고 과도 설계를 감소할 수 있습니다. 파트나 어셈블리에서도 기계적 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계수를 산출하여 1 이하와 이상으로 위험한지와 안전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적용하여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설계 변경 및 평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어셈블리 모델에 대한 모션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시간 기반 모션 시뮬레이션은 필요한 실린더와 모터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고 메커니즘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동적, 정적 마찰을 고려할 수 있고 충격 감쇄 효과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모션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시뮬레이션의 경계 조건으로 불러와서 추가적인 해석도 가능합니다. 반복 하중에 의한 수명 평가가 가능한 피로 해석은 장시간 반복 하중이 가해질 때 발생하는 피로 파괴에 대한 해석입니다. 응력이 매우 작아도 파괴될 수 있고 제품의 내구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손상이 발생하는 영역을 파악하여 개선할 수 있고 전체의 수명, 손상, 안전기수 등을 빠르게 구할 수 있습니다. 정적 스터디에 대한 여러 계산 반복을 통해 결과의 변화를 파악하는 경향 분석기는 제품 설계자들이 신속하게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준 모델과 모든 설계 변경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요한 결과량에 대한 경향 그래프도 표시가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프로페셔널은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스탠다드보다 더 다양한 종류의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패키지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미지와 같이 프로페셔널은 스탠다드에 있는 모든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열 하중에 의한 영향 연구를 하는 열 해석은 파트나 어셈블리의 온도 구배 및 열 유속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도, 대류, 복사 메커니즘을 고려한 열 전달 해석이 가능하며 과열 현상, 열에 의한 열 응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 해석은 추가적으로 발열량도 제어하여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일정 시간에는 켜지고 또 꺼지는 제어와 센서를 부착하여 일정 온도 범위 내에서 온, 오프하는 기능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열 해석을 진행한 결과를 가지고 정적 해석으로 넘겨 열 응력 및 열로 인한 변형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유 진동 모드를 예측하고 제어하는 진동수 해석은 고유 진동수를 계산하고 매우 큰 응력과 변이를 유발하는 공진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동 모드를 시각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얇고 가는 부품에 대한 하중을 해석하는 좌굴 해석은 축하중에 의한 급격한 대변형에 대해서 해석을 진행합니다. 좌굴 모드 및 관련 좌굴 하중 개수를 시각화할 수도 있습니다. 낙하하는 제품에 대한 성능 연구를 할 수 있는 낙하 테스트는 제품의 바닥에 떨어뜨리는 것이 구조적 무결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빠르고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휴대용 제품의 충분한 서비스 수명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충격 강도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낙하 충격을 고려해야 제품의 지속적인 정상 성능을 보장하고 강도 및 안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기반 모션은 트리거,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다음 동작이 진행되는 제어에 포함하는 어셈블리 모션 시뮬레이션입니다. 다양한 센서를 적용할 수 있으며 보다 실제적인 모션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압력용기 모델에 대한 성능 연구를 할 수 있는 압력용기 해석은 다중의 독립적인 하중 효과를 하나로 통합하여 해석을 진행합니다. 자중, 동, 열, 지진, 하중 등에 의한 응력을 계산한 뒤 다중 정적 해석으로부터 얻은 결과를 선형화 기법으로 통합합니다. 그리고 미국 기계학회의 압력 용기 코드와 부합 여부를 확인합니다. 설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설계 최적화 도구는 최적의 설계 대안을 탐색하고 비용과 중량을 줄여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전체 모델에서 특정 부품만 세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하위 모델링 해석은 전체 어셈블리 형상에서 관심 영역에 대해 세밀하게 메시를 작업하여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프리미엄 패키지에는 동적 해석과 비선형 해석 그리고 복합재 해석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이미지와 같이 스탠다드와 프로페셔널의 모든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선형 재질의 모델에 대한 응력 및 변형을 예측할 수 있는 비선형 해석은 크게 세 가지 문제로 해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료가 비선형인 경우, 기압 비선형으로 변이가 큰 경우, 그리고 경계 조건, 접촉 조건이 비선형인 경우에 비선형 해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관성 및 감쇄 효과를 고려하여 해석의 수행이 가능한 동적 해석은 동적 하중에 적용되는 환경에서 구조물에 대한 응답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복합재의 응용과 성능에 대한 해석을 진행하는 복합재 해석은 여러 종류의 재료를 적층하여 제작되는 복합재에 대한 해석입니다. 재질 방향과 재질 두께를 지정할 수 있고 정적, 고유 진동수, 좌굴 해석이 가능하며 쉘 요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웨비나는 스탠다드의 선형 정적 해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용접 커넥터를 사용하여 결과를 보려면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제품에서 프로페셔널 이상 패키지가 있어야 결과값을 상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에 대해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솔리드웍스와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은 완벽하게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은 별도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솔리드웍스 창 내에서 에디인 형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솔리드웍스에서 3D CAD 데이터를 변경할 경우 해석 모델에도 즉각 반영이 됩니다. 또한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솔리드웍스에서 설계 당시 재질, 메이트, 커넥터, 접촉 조건 등을 미리 설정해 두었다면 시뮬레이션에서 다시 설정할 필요 없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설계자가 설계를 끝나면 해석 전문가에게 검증을 받고 출시하는 순차적인 프로세스는 제품 출시 지연 및 비용이 증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솔리드웍스를 활용하여 동시 병행 엔지니어링 환경을 구축하게 되면 설계자가 직접 설계를 하고 해석까지 검증함으로 인해 제품의 출시 시기를 앞당길 수가 있고 프로토타입 제작 횟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비용도 많이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자, 솔리드웍스 설계 최적화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 최적화 모델에 대한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 솔리드웍스와 에디인 형태로 통합되어 있는 모션 시뮬레이션과 플로우 시뮬레이션 결과값을 시뮬레이션으로 불러와서 추가적으로 더욱더 자세한 해석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솔리드웍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무료 뷰어인 이 드로잉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해석의 결과값을 보다 상세하게 보실 수 있고 해석 결과를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을 활용하면 혁신적인 제품 개발을 할 수가 있고 제품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 감소, 품질 및 성능 향상에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솔리드웍스로 제가 직접 사용해서 보여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데모 발표 주제는 용접된 배관 시스템의 극한화중 검증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해석 모델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고 솔리드웍스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모 모델의 이름은 파이프입니다. 우선 전체 형상을 다음과 같이 보실 수가 있고 여기에서 저는 하단에 있는 이 파이프 부분만 해석을 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석 조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완전 고정 2개와 양면 필렛 용접, 편면 필렛 용접, 편면 그루브 용접, 그리고 끝단에서 1도가 비틀어졌을 때를 해석합니다. 본 모델의 해석은 정적 해석으로 진행을 합니다. 데모의 모델은 곡면과 솔리드 요소가 혼합되어 있는 해석 상태이고요. 그리고 각각의 바디가 붙어 있지 않고 따로 떨어져 있는 상태로 연결 부위에 바디를 채워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용접 커넥터를 사용해서 해석을 진행을 합니다. 끝단에서 1도 정도 비틀어지는 부분은 고급 구석을 사용하여 적용합니다. 곡면에 대한 해석의 경우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메시를 작성하고 나서 쉘의 방향을 반드시 정렬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이렇게 방금 전에 설명한 것과 같이 해석을 진행하고 결과가 나오게 되면 모서리 용접 결과 후처리 도구를 이용하여 자세하게 파악합니다. 자, 본 기능은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프로페셔널에서 패키지 이상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으로 계산한 용접 크기와 제가 입력한 예상 크기를 확인하여 안전한지와 또는 주의가 필요한지 그거에 대한 메시지를 볼 수 있는 용접 검사 플롯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접 커넥터를 사용하면 용접봉에 대해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접봉은 제가 데모할 때 미국 용접협회 규격에서 E60 용접봉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서리 용접 커넥터 유형은 필렛과 그루브 용접으로 나뉘어 있으며 양면과 편면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간단한 설명을 마치고 제가 이제 솔리드웍스로 넘어가서 데모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솔리드웍스로 넘어갈게요. 예, 솔리드웍스로 지금 넘어왔고요. 자, 지금 다음과 같이 그 3D 형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3D 형상에서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런 배관 같은 경우에는 솔리드웍스 프리미엄 패키지에 있는 라우팅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면 보다 쉽고 빠르게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여기 좀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다음과 같이 이런 배관 작업하는 것도 라우팅 기능을 활용을 하게 되면 아주 쉽게 하실 수가 있죠. 자, 방금 전에 제가 PPT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은 솔리드웍스와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고 그리고 시뮬레이션은 별도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솔리드웍스 창 내에서 실행되는 애드인 형태로 실행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시려면 애드윈에서 다음과 같이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을 부분에 대해서 체크가 되어 있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지금부터 해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해석을 진행할 때에는 전체 형상을 진행을 안 하고 이 하단에 있는 이 파이프 부분만 해석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이프 부분만 지금 뺐고요. 자, 해석을 진행하기 위해서 새 스터디를 작성을 해서 해석을 할 때에는 정적 해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트리상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해석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한 가지 솔리드웍스와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다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공간이 시뮬레이션 작업 공간이에요. 그리고 밑에 스터디 탭에서 모델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 공간이 솔리드웍스 환경 공간입니다. 자, 여기에서 모델링을 수정을 하고 여기에서 클릭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석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솔리드웍스가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쉽고 간편하게 그 즉시 모델을 변경하더라도 변경이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재질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 텐데, 재질을 넣기 전에 지금 얘의 모델은 곡면과 솔리드가 혼합되어 있는 요소인 모델이에요. 자, 여기에서 곡면 같은 경우에는 해석을 진행하시려면 곡면에 대해서 두께를 정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여기에서 두께의 값을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지금 데모에서는 곡면이 몇 개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체크해서 정의 편집으로 들어갔지만, 곡면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 대해서 해석을 진행하실 때에는 또 각각 두께가 다를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면 간편하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 곡면이나 선택해서 쉘 관리자라는 도구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지금 이 모델에 대한 곡면 바디에 대해서 나열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씩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화면상에서 하이라이트가 되면서 각각의 값에 대한 유형과 두께, 재질,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선택할 수 있을 때 곡면마다 오프셋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오프셋에 대한 방향도 이렇게 미리 보기가 가능한 상태로 지정을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곡면이 굉장히 많고 많은 해석에, 그리고 이제 두께가 서로 다르다 그러면은 이 쉘 관리자를 사용하시게 되면 빠르게 설정하시면서 해석을 진행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좀 보고 싶은 게, 저는 지금 재질을 정의를 하지를 않았는데 이미 재질이 지금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보시면은 AISI 1020 앞에, 재질 앞에 SW라는 문구가 붙게 되어 있는데, 이 SW는 솔리드웍스 내에서 모델링을 했을 당시에 재질이 정의된 게 있으면 시뮬레이션으로 그대로 따라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SW는 시뮬레이션에서 재질을 정의한 게 아닌 솔리드웍스에서 재질을 정의한 걸 그대로 불러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이 SW라는 문구가 없었다면 시뮬레이션 자체 내에서 해석을 재질을 부여를 하게 되면 이 SW는 붙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재질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서리 용접 커넥터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연결해서 모서리 용접 커넥터를 선택을 하시고 다음과 같이 필렛과 그루브 형태, 그리고 양면과 편면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는 용접에서 편면, 필렛 용접에서 편면으로 선택을 해서 면 일상에는 이면과 그리고 솔리드 면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 교차되어 있는 모서리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미국 표준 규격을 사용을 할 거고, 다음과 같이 용접봉에 대해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만일 내가 원하는 용접봉이 여기에 없다라고 하시면은 사용자 정의로 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60을 선택을 하고, 자, 그리고 모델링 해석을 할 때 예상 용접 크기를 좀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해석을 했을 당시에 용접에 대한 크기를 이 정도로 우선은 두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그 크기를 지정할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4mm 정도로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용접 커넥터가 작성이 됐고요. 자, 두 번째 커넥터를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커넥터는 필렛 용접 양면으로 해서 선택을 해서 밑에 있는 부분과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솔리드 면, 곡면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이 교차점에 대해서 선택이 되고, 방금 전에 설정과 동일하게 값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는 필렛에 대해서 양면과 편면에 대해서 지금 넣었고요. 자, 이번에는 그루브에 대해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루브 편면을 선택을 해주시고 이쪽 면과 이쪽 곡면을 선택하신 다음에 곡면에 대한 모서리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미국 표준 규격에서 4mm를 똑같이 입력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되면 우선은 용접 커넥터는 다 끝났어요. 자, 그리고 구속 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파이프에 대해서 이 솔리드 면의 측면은 고정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다음같이 측면 모서리와 그리고 곡면 바디 이 부분의 밑단도 고정이 되어 있다고 간주를 하고 해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단에 대해서, 이 끝단에 대해서 1도 정도 비틀어졌을 때 우리가 해석을 할 거기 때문에 고급 구속이라는 걸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고급 구속 같은 경우에는
자, 모서리 선과 그리고 기준이 될 표면을 그 곡면에 원통면을 선택을 해주시고 다음과 같이 이제 각도를 입력을 해주는데 각도가 라디안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입력하냐면 우리는 1도라고 했으니까 180분의 파이라는 값을 곱해서 넣게 되면 0.0175라고 나오게 돼요. 이 상태의 값을 주고 자, 이제 메쉬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쉬를 작성을 하신 다음에 파라미터 메쉬를 체크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종류의 메쉬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의 사용함심에 따라서 사용하고 싶은 부분을 체크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사용하는 기준에 따라서 좀 약간 다를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이 선택해서 메쉬를 짜게 되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기에는 솔리드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모델의 색깔이 나오는데 곡면 같은 경우에는 다음같이 색깔이 이렇게 주황색 또는 반대편에는 모델의 색깔이 이렇게 나타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곡면에서 이렇게 주황 색깔로 표시된 부분은 그 부품의 아랫면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이러한 모델의 색깔 같은 경우에는 그 부품에 대해서 윗면에 대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랫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윗면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리고 곡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정렬이 안 돼 있게 되면은 결국에 나중에 그 교차되는 부분에 대해서 값이 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곡면을 그 쉘을 뒤집어 보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과 같이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세 개를 선택해 주시고 메쉬에서 쉘 요소 뒤집기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이렇게 빠진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다시 한 번만 쉘 요소 뒤집기를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요. 빠져서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뒤집어졌죠. 자, 이렇게 윗면을 다 보게끔 하고 아랫면을 내려가게끔 이렇게 정렬을 좀 해줍니다. 자, 정렬이 완료가 되셨으면은 정적 해석에서 실행이라는 부분을 눌러서 해석을 진행해 줍니다. 자, 해석의 결과가 완료가 되게 되면 상단에 변형 배율이 75배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변형을 크게 보이는 부분인데 이걸 실제 배율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형 형상에서 실제 배율을 체크를 하고 우리가 좀 약간 그 그래프 자체를 좀 불연속 값에 메쉬랑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타나줬고 자, 우리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은 후처리 기능이 엄청 강력해요. 그래서 응력 부분에 보시면 애니메이션이라는 부분을 선택을 해보시면 응력에 대한 분포를 아주 시각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속도가 좀 빠르다 그러면 속도를 이렇게 제어를 해서 응력에 대한 분포를 전체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확인한 부분은 밑에 보시면 AVI 파일 확장자로 동영상 파일로 저장도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후처리 기능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ISO 클리핑이라는 도구를 활용하시게 되면은 내가 특정 응력값 이상으로 걸리는 부분만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대를 또 클릭하게 되면 특정 응력 이하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능을 사용하면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나중에 설계를 변경하거나 이랬을 때 특정 부분의 응력이 높아서 설계를 변경했을 당시 어디가 응력이 많이 걸리는지 면적이라든가 그 구역을 아주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제가 그 후처리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프로브라는 기능을 좀 써 보시면 굉장히 좋은 게 특정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찍어줍니다. 이렇게 찍어주면 그 찍은 부분에 대한 절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값이 이렇게 응력에 대한 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이외에 왼쪽에 플롯이라는 도구를 선택하시게 되면 제가 찍은 포인트로부터 응력 분포가 어떻게 나타내져 있는지 눈으로 쉽게 플롯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변이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변이 한번 볼 텐데 변이에서 이것도 똑같이 변형 배율이 75배율이기 때문에 실제 배율로 바꿔주고 여기에서 설정을 불연속 값과 메쉬랑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여기는 방금 전에 후처리 기능들을 모두 다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개만 한번 다시 한번 보면 다음과 같이 애니메이션 효과 그리고 프로브, IS 클리핑도 다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여기까지는 됐고 이제 우리가 용접 커넥터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용접 커넥터에 대한 기능을 후처리 기능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볼게요. 자, 용접 결과 표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제일 첫 번째 모서리 용접 커넥터 1번에 대해서 용접 크기, 용접 목 크기, 그리고 조인트 수직 하중, 전단 용접 축 하중과 전단 곡면 수직 하중, 굽힘 모멘트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최소, 최대 평균값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플롯을 정의를 하게 되면, 자, 여기서 제가 지금 이 아이콘을 꺼놔서 그런데요. 이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호까지 해서 같이 한번 보고 보도록 할게요. 자, 결과 표시에서 지금 보시면 방금 전에 이게 안 나타나서 제가 다시 띄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플롯을 다시 한번 보자면은, 자, 여기에서 그래프는 무슨 그래프냐면요, 용접 크기에서부터 용접 목 크기에 대한 플롯이에요. 근데 여기 X축에서 나타난 부분의 용접 심거리를 지나는 위치는 오른쪽에 있는 빨간 색깔로 표시되는 띠 보이시죠? 이게 용접 커넥터를 적용한 부분인데, 노란색 구의 시작으로부터 화살표 방향으로 지나는 부분에 대해서 용접 크기와 용접 목 크기에 대해서 솔리드웍스가 자동으로 계산을 해준 겁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커넥터에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커넥터는 방금 전과 동일하게 같은 유형들을 다 보실 수가 있고, 최대, 최소, 평균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며, 자, 플롯을 한번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은 동일한 플롯이 나타나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루브 영접이었죠. 그루브 영접 편면을 설정을 했던 부분도 확인을 해보면 똑같이 유형별로 값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플롯도 동일하게 이렇게 뽑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모서리 용접에 대한 결과값을 좀 받고, 이제 검사 플롯을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용접 검사를 한번 해볼 텐데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접 검사 플롯을 선택해서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하나 떠요. 주의 필요라는 부분에 두 개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서 모서리 용접 커넥터 1번과 3번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확인이라는 부분에는 한 개의 커넥터가 들어가져 있는데 모서리 용접 커넥터 2번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면, 자, 모서리 용접 커넥터를 봤더니 솔리드웍스가 이 응력 걸리는 걸로부터 계산을 해서 용접 크기를 자동으로 계산을 했더니 그 값이 11.3 대략 밀리미터 정도가 나왔는데, 예상 용접 크기를 제가 3mm로 줬기 때문에 현저히 낮아서 얘는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띄운 거고요. 자, 세 번째 부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동일하게 솔리드웍스가 자동으로 용접을 크기를 계산해 준 게 6.2mm. 그렇지만 제가 임의로 부여한 예상 용접 크기는 3mm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 작아서 위험하다,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표시한 거고, 마지막으로 확인으로 표시되어 있는 커넥터 2번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계산한 크기가 3.2mm인데 그거보다 크게 제가 3mm를 줬기 때문에 확인이라는 메시지가 띄워졌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 세부적인 용접 커넥터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도 확인이 가능해요. 용접 커넥터를 선택하고 자세히를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방금 전에 봤던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방금 전처럼 확인 메시지로서 이제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 지금 색깔 보시게 되면 빨간 색깔로 표시가 되고 초록 색깔로 표시가 되죠.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래픽상으로도 색상으로도 이렇게 나타나시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빨간 색깔 두 개의 커넥터가 지금 떴기 때문에 이 커넥터 두 개를 제가 수정을 한번 해보고 다시 해석 결과를 봐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커넥터에서 정의한 부분에서 첫 번째 모서리 용접 커넥터를 편집을 합니다. 편집을 했을 때 아까 예상 크기가 한 11점 몇 나왔기 때문에 제가 12mm 정도로 예상 크기를 잡아보고요. 그 다음에 제일 세 번째 있는 모서리 용접 커넥터를 세 번째 걸 선택해서 여기는 대략 10 정도로 해서 한번 부여를 한 다음 해석을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석 진행이 완료가 됐고요. 다음과 같이 용접 검사 플롯을 다시 한번 클릭을 해보면, 자, 이번에는 메시지가 어떻게 나왔냐면 주의 필요에 0이라고 나타나줬고요. 확인이란 부분에 커넥터 1번과 2번과 3번 이런 형식으로 해서 안전하다라는 확인 메시지 안으로 다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래픽상으로 색상을 보더라도 다 세 개 전부 뭐가 나와 있냐면 초록 색깔로 안전하다라고 표시가 됐습니다. 자, 이제 추가적으로 해석에 대한 결과값, 그리고 제가 PPT로 넘어가서 요약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약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데모를 통해서 다양한 용접 커넥터, 즉 그루브와 필렛, 그리고 양면과 편면으로 설정할 수가 있었죠. 그런 다양한 커넥터를 설정하여 해석을 진행을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용접 커넥터의 최대, 자동으로 솔리드웍스 자체가 용접에 대한 크기를 확인을 또 해줬었죠. 그리고 구해줘가지고 확인했었고, 또한 쉘 요소, 솔리드 요소가 혼합되어 있는, 쉘 요소하고 솔리드하고 혼합되어 있는 모델도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걸 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쉘 요소를 뒤집어줘야 된다라는 부분도, 그리고 어떻게 또 뒤집어야 되는지도 알 수가 있었고요. 자, 그렇게 하여 나온 결과가 응력은 373MPa의 응력에 걸렸고요. 3.5mm의 변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 궁금해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모서리 용접 결과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용접 크기, 용접 목 크기, 그리고 조인트 수직 하중, 나머지 이렇게 쭉 나와 있던 이 유형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하는 거고, 저 값들은 어떠한 값일까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아마 궁금해 하셨던 분들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 제가 이미지를 좀 같이 첨부를 해놨습니다. 자, 그루브 용접 양면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용접 크기가 S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그 면에 수직으로 해가지고 두께 T라는 부분이 용접 목 크기가 되고요. 그와 동일하게 필렛 용접 이미지도 보시게 되면 용접 크기는 S로 나타내는 부분, 그리고 그 선으로부터 수직하게 용접 목 크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조인트라든지 전단, 굽힘 이런 부분은 상단에 있는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값들이 어떠한 부분을 하는지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다양한 플롯을 뽑아서 확인을 했었죠. 그리고 모서리 용접 크기를 다음과 같이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프상으로 해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용접 거리란 X축에 대한 값들은 지금 가운데 모델링 보이는 거에서 노란색 구를 기점으로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에 대한 거리를 지나는 위치에 대해서 용접 크기와 용접 목 크기에 대해서 나타내지는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한 용접 검사 플롯을 이용하여 용접의 크기에 대한 주의 필요와 메시지하고 확인 메시지하고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솔리드웍스가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용접 크기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외에 용접 커넥터의 색상으로도 초록색과 빨간색으로 표기돼서 안전한지에 대해서 쉽게 색으로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가장 큰 두 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과 비용이죠. 자, 이제는 설계자가 설계를 하고 검증까지 진행하는 동시 병행 엔지니어링을 구축하게 되면 보다 이른 시점에서 제품을 출시할 수 있고, 프로토타입 제작 횟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노드데이터 엔지니어 소상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